아주 난리가 아니죠.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정부, 뭐 투자자 전부 다 혼란에 빠져가지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에서는 뭐 돈까지 막 그 살포해서 직접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쥐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것들로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심리적인 요인만 작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데는 사실 그 힘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예, 매월 생활비나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디가 지금 파산할 거냐면 기업체들이 파산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지어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기업체가 파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출근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 그런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혹은 뭐 QE 같은 것들이 아니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령될 것이냐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백신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가장 그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디언즈에 있는 기사인데, 이 백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잘 돼도 그것을 이제 글로벌 전체에다가 뭔가 현실화하는 데는 사실 이제 많은 그러니까 어떤 장벽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안에 보면 백신의 임상 테스트는 좀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논점은 예를 들면 이제 그걸 하고자 하는 의료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생산 시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백신이 모두 다 팔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임상 실험으로 그런 백신을 뭔가 출하했다가 그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걸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대규모로 뭔가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산 투자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단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전 세계 인구를 다 지금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눈으로 보이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완전히 뭔가를 막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유럽하고 미국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경기를 막아버렸잖아요, 국경을. 우리나라도 국경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국경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치료된 것 같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 또 펑 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국경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글로벌 전체가 전부 다 치료를 할 수 있다, 백신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자체가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빨라야 1년 6개월 이내라는 게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얘기들이고요. 1년 6개월이면 아직도 멀지 않습니까? 치료제도 빨라야 1년 미만, 혹은 뭐 지금 아주 긍정적인 게 빨라야 여름? 사실 여름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단기간에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주기별로 붕괴를 하는데, 그 붕괴할 때 이 패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의 패턴은 사실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흘러내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리먼 터지기 직전에.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리먼 터진 다음에 나오는 그 중간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거예요. 무디스가 지금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국가고, 여기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등급을 BB 마이너로 내렸는데, BB 마이너는 트리플 B 마이너라는 얘기는 이게 투기 등급성 마지막이, 투자 등급성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이탈리아는 투기 등급성으로 국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실제로는 리먼이 파산한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날 것이냐? 기업체들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위태로워지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이 자금을 뭔가 회수해서 자기의 예를 들면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체한테 자금 회수를 막 하거나 이제 대출 연장을 안 해주거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관련된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가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뱅크런을 이야기를 해요. 뱅크런. 그러니까 자금 인출을 막 해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왜냐하면
그 은행이 파산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쓰나미가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이제 뱅크런이라는 뉴스 보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뱅크런이 되면 그 은행 자체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중심이 붕괴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혹은 국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뭘 결정하냐면 이 베일아웃, 그러니까 구제금융 결정해요. 은행에 구제금융을 싸주는 작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계가 신용등급 강등의 쓰나미, 그 다음에 뱅크런, 그 다음에 구제금융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패닉, 경제도 패닉 상태로 지표가 나타나게 돼 있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 해서 대공황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공황. 잘 보시면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두줬는데 여기 대공황 뉴스 나오는 게 2009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뉴스 보도를 차지할 때 주식시장은 요 시기를 흐르면서 수급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왜 수급이 완성되는 거냐면 이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것이 그냥 자금이 일반인들의 투자 이탈이라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미 보여드렸던 신용 팽창이 많이 됐던 마진콜이 완전히 밑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끄집어 올렸던 주식시장이 버블이 다 깨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세적인 가치 추세선 밑으로 떨어져서 원래 그 기업이 영속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밑 언더밸류로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도 세력도 일정 수준 많이 줄은 상태고 그거를 떠받쳐주는 그 수요 세력, 수급 세력, 그러니까 그걸 사겠다는 매수 세력도 일정 수준 그거를 떠받쳐 주면서 수급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바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큰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이 완성되면서 바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닥을 형성했다, 주식시장에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인지하시려면 9시 뉴스의 헤드라인에 항상 대공황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하고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들이 그 전부터 막 흘러다니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 전체 플로우 중에 가장 상단부에 있는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뉴스 보도에 나오는 버냉키 의장이 저 사람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런 연준 의장까지 했던 저 사람이 나와서 뭐 부양책을 하나 V자 반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맞을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지는 시간이 결정하겠죠. 시간이 나중에 증명할 거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맞으면 그분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대규모 손실을 보거나 두 가지일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의 말이 맞는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은 지금으로부터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까지의 이익만 못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금을 묻으면 되는 것 뿐이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투자자 개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전 차트에서도 이전 동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반복적으로 붕괴합니다. 최소한 10년에 한 번. 두 번째, 경기는 누적적으로 발생해요. 누적적으로 상황이 한번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끝자락까지 간 뒤에나 반등하게 됩니다. 아직 미국의 경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으로 급등하면서 경기 수축 정점의 한 5배, 경기 수축 정점에 가면 65만 건 정도 나오는데 미국이 그에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곧 실업률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 급등한 실업률 이외에 소매 판매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뭐 생산, 투자, 소비가 다 수축되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걸 뉴스 보도로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게 심화되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정되고 뱅크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뱅크에 대한 베일아웃, 구제금융이 실현되고 이미 그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은 과도하게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눈앞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저기 먼 추세의 이익, 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10년, 최소한 10년에 한 번. 바로 그게 지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추세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뱅크런, 펀드런도 있습니다. 펀드런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제금융, 금융기관이라든 쪽에 구제금융 발생, 그 다음에 대공황, 이런 플로우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잘 인지하시고, 이 단계가 가면 결과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다음에 무슨 단계가 오겠구나. 여기가 마지막 단계구나. 여기서 내가 자금을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시라고 오늘 이번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